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인 학습을 시작한다. 즐거울 때 웃는 것이나 배가 고플 때 우는 것, 이 모든 활동이 학습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고 맞게 되는 유아기, 인간은 본격적인 사회화를 비롯해 지식에 관련된 학습을 시작한다. 분명 학습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놀이 역시도 체계적인 규칙과 반복이란 학습의 패러다임 안에서 시행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뇌를 자극하는 학습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지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렇다면 각자가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잠재된 능력을 찾아준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꿈꾸는 대로 변화되고 상상하는 대로 바뀔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 과연 우리 어른들은 손에 쥔 열쇠로 어떤 미래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아이의 10년 후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자. (2003년 7월)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열린 콘서트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가수로 활동해온 윤영주 씨 일가의 가족 콘서트가 무대에 올려졌기 때문이다. 음악을 사랑하는 한 평범한 일가의 공연. 100년이 넘는 카네기 홀의 역사상 처음이었던 가족 콘서트는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 이민 100주년을 맞은 교민사회에 한국인의 자부심을 전해준 공연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때의 감동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남아있다. 너만 하고 하는. 아니 이종영 목사 보내래. 이번에 그럼 오케스트라를 몇 명 해? 78명. 78명? 저번에가 63인조? 65? 아니 LA는 80명쯤 이제 거기가 품이 많아. 품이 많으니까. 품이 많아. 그러니까 연주를 둘만 메인으로 하고 둘만 해도 감사합니다. 코너스턴 교회에서 해. 아니 연주 안 해도 보내주면 우리는 감사하지. 그냥 교회 이들 가족들 사이엔 항상 음악과 행복이 느껴진다. 그건 아마도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길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차도 너희가 렌트해야 돼. 윤영주 씨 자녀들은 모두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선택해왔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둘째 딸 선영 씨 역시 전공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큰 희망이 되었다고 한다. 우선은 제가 성악으로 이제 바꾸고 나서 저의 결심을 부모님께서 믿고 이렇게 밀어주셨다는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부모님 바라시는 그러니까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제가 갔었다면 저는 나름대로 제 인생에 후회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 또 부모님께서 그만큼 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삼박자가 다 잘 맞아서 지금의 그 선택에서 정말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여학생들이 자기 옆에 있는 파트너 남학생 쳐다도 보지도 않더라. 자신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아닌 음악으로 진로를 선택했던 윤영주 씨. 그는 자신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삼아 누구보다 일찍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낸 것이다.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노래에 대해서 따라하는 반응, 또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치는 그런 음악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반응이 상당히 좀 민감하고 빨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래할 때마다 어떤 자기가 터득했던 들었던 음악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음악에 대한 표현력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이 아마 한 3살 정도. 그럼 아빠가 그 3도 위에 화음이에요. 결국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윤영주 씨는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그 재능을 함께 키워가며 뒷받침해 주었다.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리고
자식의 능력을 발견해 주는 것. 윤영주 씨 가족에게는 그 작은 관심과 노력이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그래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얼굴을 딱 본 순간 저는 결심을 했죠. 얘는 도와줘야 되겠다. 8년 전에 유아계의 재능을 직업으로 완성시킨 또 한 명의 주인공. 그는 국내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제동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릴 적 꿈은 신문 기자, 방송국 어나운서 이런 게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굉장히 큰 꿈이었죠. 초등학교 때는 당시는 국민학교 때 그 동화 구연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어린이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 당시에 또 웅변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대학에 다니면서 7년 동안 제가 연극 배우로 또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졸업을 하고 20년 동안 무대에서 강연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45년 인생 중에 거의 35년 이상이 항상 대중들 앞에 서는 일이 생활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그의 인생이 담긴 다이어리. 이것은 곧 그의 노력의 산실이기도 하다. 여기 노트가 제가 그 이벤트 MC로서 20년 동안 매년 한 권씩 이런 노트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활용하던 프로그램들, 박수로 주의 집중하는 방법, 다 함께하는 게임, 돌아가면서 하는 단체 게임, 근데 커플 게임, 그리고 인터뷰 내용까지 그 당시에 유행했던 거. 그래서 이게 20년 동안 제가 그러한 자료들을 기록해 놨던 제 재산 목록 1호죠. 아마 불나면 이거부터 제일 먼저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언젠가 라르로 목소리도 우렁차고 발표도 잘한다며 자신의 재능을 일찍 발견해 주신 선생님 덕에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이벤트 전문 진행자가 되었다. 예, 그 한 달에 기본 한 20개 정도, 많이 할 때는 40군데.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하루에 5군데. 이러다가 무대에서 순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를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다는 방우정 씨. 오늘 찾은 곳은 포항여성문화재 장기자랑 대회. 그는 지역 행사에선 단연 섭외 1순위의 인기인이다. 오늘 머리가 오토바이 타고 오시고 뒤로 많이 자빠지셨네. 닮았어요? 김제동보다는 제가 좀 진화됐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김제동을 키운 사람은 여기서 밝힙니다. 김제동 어머님이 다 키웠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태어날 때 셋째 딸로 태어난 사람. 뭐 이래 많아 셋째 딸이. 손 똑바로 들어보세요. 봐라 셋째 딸 이쁘다 하는 것도 빈말이다. 쟤는 아무나 셋째 딸 아무나 셋째 딸. 아우 잘하시죠. 재치있게 너무너무 지루하지 않게 긴 시간 또 너무나 즐겁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제일 행복한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해서 스스로 그 길을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정말 남들보다도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인생의 어떤 의미를 아주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다준 그를 보면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아이를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 강화도에서도 아주 청정지역 갯벌이 있죠. 바로 여기에서 이제 새를 찾아서 갯벌로 탐사가는 거죠. 강화도 갯벌로 탐사를 나온 윤무부 교수.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새 박사이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좋아서 아주 뭐 어른 돼도 학교에서 너무 미치게 좋아요. 아주 살 것 같아 이런 데 나오면. 그는 이미 수십 년째 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뒷산에서 그
수티라는 새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미치고 빠져들고 쫓아가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새가 올 때면 쫓아가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요즘 학생들은 계기가 없어요. 계기가 참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뭔가 목표가 있다는 거. 그래야만 성공하지 다 늦게 무슨 대학에 가서나 사회 나가서 자기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나면 자연히 그것을 위해 매진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고 지론이다. 그 역시도 자신이 자연관찰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 원하는 학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하는 분야를 선택했기에 일평생을 즐기며 일할 수 있었던 윤무부 교수. 그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스로가 경험하고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그 미시간 대학 같은 데는 그런 방학 동안에 그런 캠프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새를 좋아하는 애들 같으면 그 나라의 유명한 새 박사가 한 달 동안 같이 다니면서 새도 보고 얘기도 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차차 이런 다중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자기 적성에 맞게끔 사회에서도 많이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해야 돼요. 무조건 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사회 나와서 하나도 쓰질 않잖아요. 쓸모없는 사회 나와서 쓸모없는 학문이라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자, 먼저 해야 돼. 자, 드라이브! 유승민 금메달! 중국이 세계가 들어간 작은 탁구공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청년. 우리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한다. 올림픽 챔피언.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를 열광하게 만들었던 작은 거인 유승민 선수. 놀랍게도 그는 대표팀의 막내라는 어린 나이에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너 왕리친하고 붙을 수도 있네? 그거 어떡하냐,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지? 하여튼 저기 몸 조심하고 너무 그렇게 막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응? 여기 잠깐. 그는 이미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재능으로 주위를 놀라게 한 탁구 신동이었다. 남들보다 빨리 프로의 무대에 섰지만 단 한 번도 지친 내색을 하지 않았었던 아들. 몇 시에 가니? 부모는 그런 자식이 고맙기만 하다. 보실 때마다 정말 감회가 항상 새로우시겠어요? 그러면요. 이게 보통 금메달입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중국한테 계속 우리 아이도 졌었어요. 이긴 게 몇 번 되지도 않는데 몇 번 이기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나온 금메달이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고 볼 수 있죠. 요거 승민이 아빠야 그랬더니 나래 자기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똑같으니까 자기가 봐도 똑같았나 보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똑같네. 뭘 똑같아, 비슷하지. 이렇게 놓으니까 똑같지 뭘. 비슷하지도 않아, 똑같아. 이게 처음에 시작하면서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방을 한 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학교 숙제 다 해놓고 가방 정리하고는 옷도 안 갈아입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계속 스윙 연습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갖고 제가 한 장 찍어놨어요. 라켓을 그냥 놓지 않고 계속 옆에다 놓고 자고, 잘 땐 또 잠꼬대까지 해요. 깜짝 놀라서 옆에 보면은 21대 10, 형 빨리 서브 넣어, 내가 받을 테니까 맨날 그러고 잠꼬대하고 그래갖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때가 더 잘했던 것 같아, 지금보다. 탁구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에겐 놀랍도록 강한 집념과 탁구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거기에 부모는 어린 아들의 열정과 재능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서포터로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탁구장을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탁구장을 했는데 그때가 승민이가 6살 때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탁구를 좀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 예, 그래서 그게 탁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꼭 공부다 뭐 이런 거보다 그렇게 크게 저는 뭐 이렇게 반대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양한 아이의 능력 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자유와 믿음을 준 부모야말로 유승민 선수가 탁구의 신동으로 타 선수에 비해 빨리 그리고 오래 두각을 나타내게 한 이유가 아닐까. 천재 소년으로 여러 차례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유근이는 얼마 전 한 대학의 수시 모집에도 합격을 하여 국내 최연소 대학생이 되었다. 9살의 어린 나이로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쪽이 없는 것 같은데. 평범한 아이들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하지만 유근이는 대학생들도 쉽게 만지지 못하는 기계들을 장난감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곤 한다. 4개로.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부모도 아이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가 어려울 정도. 그래도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와 함께 고민을 한다.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VHDL로 엘리베이터 프로그램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장치랑 프로그램이랑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거 유근이가 다 한 거예요? 네. 잘 된다. 과연 유근이의 부모는 어떻게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교육해온 것일까? 우리나라식 교육은 전부 그렇잖아요. 뭐 한 과목 국어를 애가 잘한다 그러면 국어는 이제 그만하고 너 못하는 거 뭐 수학이야? 그럼 수학하자. 그런 식의 어떤 공부잖아요. 어떤 다방면의 팔방미인을 원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목표가 하나 뭔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으면 그거에 그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아래 하부를 이렇게 뒤져서 공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놀랄만한 위에 거를 아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모든 영역을 다 한 건 아니고 수학에서도 지가 관심 있는 분야의 영역만 한 거고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어떤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성적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육관에서는 당연히 낯설고 놀라운 시도로 비춰지지만 유근이는 그 덕분에 남들과 다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좀 다른 점은 뭐 이것저것 안 시켰다는 거죠. 애 좋아하는 거만 애가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제 항상 계속 지켜보면서 그러한 거를 열어주고 아닌 거는 강요하지 말고. It'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nada. I'm from Korea. How old are you? I'm 14 years old. But you didn't go to a hagwon or study with a foreign teacher? What do you like to do? I like in your free time. I like making cook. I think her conversation level is pretty good, especially her age for so young, and your listening is quite good, and your accent. This is onions, right? I like not so bad this one. This one is a kimchi making course. 은미는 지금껏 한 번도 외국에 나가거나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 하지만 자유자재로 영어를 고사하는 능력은 웬만한 유학파 정도. 국산파. 이건 대충. 국산. 하나 asked me how. 여우 같아. 아주머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들으세요? 못 들어요. 전혀 못 들으세요? 전혀 몰라요. 가끔 이렇게 은미가 와서 영어로 하고 그래요? 놀리느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 못 알아들어요.
지는 항상 영어로 다 얘기를 하지. 나 이 영어를 모르니 난 내대로 또 떠들지. 지 혼자 영어로 시큰 떠들어야지 이제 조용해져요. 놀랍게도 은미의 유일한 영어 교재는 위성 채널의 프로그램들 뿐이라고 한다. 작년 10월 달부터 이거 위성 방송 달았는데 그때 텔레비를 계속 이래 보더라고. 그래서 아위 언니 왜 그것만 보나 다른 거 안 보고 이래니 아이 그래도 계속 그거를 보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한날 뭐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로 네가 어떻게 해? 이래니 할 줄 안대. 아이 학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알아? 이래니 아이 그래도 지가 한대요. 그러면 혼자 노래도 부르고 이 텔레비에 나온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은미의 책장엔 그 흔한 영어 사전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영어 채널을 보기 시작한 것도 불과 1년. 하지만 은미는 스스로가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활용하며 자신의 재능을 키워낸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요, 되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초등학교 공부를 하라고 옆에서 막 이렇게 떨리면요, 그게 오히려 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요, 정말 서울 사람들처럼 도시 사람들처럼요, 영어를 그렇게 배웠으면 저 지금 이렇게 영어 못했을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는 이들. 그들은 무엇보다 이른 시기에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고 그 한 분야만을 고집해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점을 중심으로 교육하게 되는 다중지능 이론이 어떻게 아이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취재진은 8가지 각 영역별 놀이를 통해 학습을 키워가는 한 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이곳에선 아이들 누구나가 원하는 교육을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하여 8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 교육들 중 아이는 강점으로 드러난 부분을 중점적으로 키워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얻고 나면 자연스럽게 약점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 지훈아 이거 안 나와. 이제 자기가 강점이 있는 센터에 가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그 센터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랑 같은 그런 강점을 가진 아이들이 아무래도 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 좀 더 심화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센터에 모인 아이들은 서로 같은 강점을 가진 덕에 학습의 질이 점차 상승되기 마련이다. 결국 많은 응용의 단계를 통해 아이들은 한 가지 분야에 분명한 강점을 찾게 된다. 물론 센터 안에서의 아이들의 교육은 모두 강점을 강화하고 동시에 약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편지를 쓸 거야. 이제 10칸 남았다. 선생님 따라. 그래서 교사는 아이들의 놀이를 일일이 체크하고 관찰하며 개인별 학습 유형을 파악하고 강점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시작해 다시 돌아왔다. 모든 영역에 따라서 수행평가 도구가 있어서요. 그 수행평가 도구를 유아와 함께 놀이식으로 진행을 하고 교사가 기록해서 그러한 것들을 관찰 기록을 가지고 유아가 어느 영역에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의 관찰을 통해 아이 개개인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인 부분도 찾아내게 되는데 서연이 경우는 대인관계 지능이 강점으로 자연탐구 지능이 약점으로 나타났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좋아해. 남자들은 다 좋아해. 어디 보자. 그렇구나. 여기 의중이랑 재성이랑 논리수학적 게임이나 무게 측정을 좋아하는 태혁이는 논리수학 지능이 강점으로 드러난 반면 공간과 대인관계 지능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재원이의 경우는 신체운동 지능은 강점인데 비해 자연탐구 지능에선 약점을 드러냈으며 건우는 자연탐구 지능에서 강점을, 대인관계 지능에선 약점을 보였다.
언어 지능이 강점인 나연이는 논리수학 지능에선 약점이 나타났다. 지용이의 경우는 음악 지능이 강점인데 비해 언어 지능은 약점이었고, 다희는 공간 지능에서 강점을, 인간 친화 지능에선 약점을 보였다.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난 동희는 대인관계 지능에선 약점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아이들 각각의 강점을 찾아냈다면 이젠 그 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교육이 뒤따르게 된다. 팔에도 해보고 다리에도 해보고 머리에 그리고 얼굴에도 해보세요. 각각의 강점을 다방면으로 키우기 위한 파주 활동. 이 방이 공간 자연이의 공간 자연이의 논리수학 지능이 지금 3가지 방이 합쳐진 방이거든요. 이 수업은 2가지 이상의 영역을 접목시킨 교육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아이들이 함께함으로써 한 가지 지능뿐만 아니라 다각도에서 강점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또한 다수의 아이들이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서로 간의 배려심은 자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되고 있다. 하지만 파주 활동에 있어서도 룰과 효과는 철저히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다양한 영역 중 서로 상승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들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체 운동 지능하고 음악 지능 연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신체 운동 지능의 아이들이 강점을 이제 부과시켜 줄 수 있는 율동이라든가 신체 게임이라든가 신체 표현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음악과 함께 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음악과 지금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학습이 놀이가 되고 흥미거리가 된다는 것. 이곳의 아이들은 실제로 즐거운 학습을 체험하고 있었다. 강점 지능을 가진 그러한 연령 그룹 아이들하고 또 교사가 강점인 교사하고 만나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유아도 강점 지능이 더 강화되고 교사도 강점 지능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고, 유아가 자기 자신의 흥미, 또 재미있는 활동, 또 자신감이 생기게 되니까 유치원 생활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여기 처음부터 지윤이가 이걸 같이 하는 거를 태혁이가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걸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여기 맞. 논리수학 지능에선 강점을 보이지만 인간 친화 지능은 약점으로 드러난 태혁이에게 교사는 함께 학습을 할 친구를 붙여준다. 하지만 친구는 이내 자리를 뜨고 만다. 진한 색이 더 숫자가 잘 보이는 것 같아? 여기 조금 옅은 색이 잘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더 잘 보여. 아, 이쪽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네, 이것 좀 봐요. 그렇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여기 조금 연하게 된 부분이 숫자가 더 잘 보인다. 그치? 그러면은 태영이가 선택한 색깔이랑 잘 어울리는 물감색을 이번에는 한번 해서 칠해보면 어때? 한번 그렇게 해볼까? 어떤 색이? 이렇게 보통의 수업에서는 아이의 약점을 강제로 시키기보단 아이가 좋아하는 강점과 연결시켜 취약 부분을 보완해가고 있다. 못하는 걸 자꾸만 시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나 또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함으로써 아, 이것도 정말 재미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에도 관심도 갖고. 아니야, 여기요. 나 여기. 태혁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인관계 지능의 약점을 극복하고 동시에 자신이 가진 강점으로 친구의 학습을 돕게 되는 것이다. 유치원 가기 싫어하고 좀
돌아와서는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고 이런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남자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유치원에 다니고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확연히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족하는 학습.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한 교육은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큼은 성공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에 대해 몇 명이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체육이나 운동할 때 애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검사 결과 나올 때도 그쪽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악 지능이 높게 나와서 성우는 언어 지능이 높고 또 대인관계 지능이 높다라고 이렇게. 대다수의 부모들은 놀랍게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쉽게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신체운동 지능을 강점으로 본 건우 엄마의 생각과 실제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제가 생각했던 분야랑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좀 결과를 받았을 때는 뜻밖이었어요. 제로기 역시 엄마의 생각과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제가 아이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관찰해서 얘의 그 장점이 뭔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 역시도 자신의 아이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결국 다양한 검사와 체계적인 관찰만이 내 아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림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난 후 부모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그냥 갔어? 한 아이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봤다. 근데 그랬더니 토끼가 고민이 뭐래? 언어와 대인관계 지능은 강점인 반면 자연탐구 지능이 약점으로 드러난 서연이. 과연 부모는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토끼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맸어. 먹을 것을 찾아 헤맸어? 도심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숲이나 자연을 직접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이제 아이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한 게 아마 좀 그렇게 약점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와! 이봐, 반짝이 돌 너무 예쁘지, 서연아? 진짜 돌죠. 물고기다. 배서연 어린이의 엄마 신상정 씨는 서연이의 약점으로 드러난 자연탐구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가 실제로 자연과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냈다. 불절돼서 더 커 보이는 거야. 꽃잎에 돌이 걸렸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서 경험해봄으로써 아이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거? 보여? 저 집 안에 있는 거? 그래. 바닷가에서 바위 뭐 있었지? 몰라. 바닷가에선 개 있었잖아. 조그만 바닷가재 같은 거 있었잖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할머니랑 다 갔을 때 거기 이렇게 바깥으로 튄다. 그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며 서서히 아이에게 자연은 친구가 되고 호기심이 된다. 서연이의 부모는 아이가 가진 약점을 이렇게 하나씩 보완해가며 약점이 곧 강점으로 드러나도록 아이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자, 손읍시다.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어떤 뭐 곤충이나 꽃이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뒤부터는 계속 주의 깊게 제가 보면서 자꾸 얘기해주고 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굉장히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부모도 많을 것이다. 아이에게 배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안에서 아이는 얼마나 바뀔 수 있는 것일까? 실제로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기로 하자. 우리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 이 그림 마음에 드니? 네. 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침대.
때마다 잠이 올 것 같아. 침대가 있어서 푹신푹신하고 그냥 누우면 잠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우리 먼저 자기 방에 떠오르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요. 한양여대 주은희 교수의 스펙트럼 수업은 소그룹을 대상으로 방과 후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시켜 봄으로써 그 변화를 살피고자 하는 학습이다. 오렌지 침대에서 자는 정연이는 어떤 꿈을 꾸는가? 오렌지 불. 오렌지 꿈. 오렌지 꿈을 여기 좀 소개해 주세요. 오렌지만 까요. 소파도 재밌는 소파도 있고 사막도 있어 방에. 와. 산이는 방에 앉아서도 사막도 보이고, 그렇지? 괴물도 보이고. 와, 대단하다. 우주에 있는 행성이 그럼 경산이 방에 들어온 거야? 응? 책이 있어? 하지만 열심히 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 아이가 있다. 경태네 방에는 그래파스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경태는 주은희 교수의 도움에도 좀처럼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함께 그리기에 나선 주 교수. 들어왔어요. 경태 들어와서 침대에 간다. 침대 그려볼까? 침대 그려보자. 하지만 이내 곧 실증을 내고 혼자 엎드려 버리는 경태. 과연 이런 아이에게도 스펙트럼 수업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사물에 대한 민감성 같은 것들을 키울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시작이 참 늦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그리고 시작은 느리지만 끝까지 또 자기 작업을 해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소집단 활동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새롭게 사물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배우고 민감성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시작을 늦게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한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엔 같은 미술 수업이지만 사용되는 도구를 바꾸어 보았다. 나 먹고 싶어요. 먹으면 안 되겠네. 작은 도구의 변화에도 아이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업은 얼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색깔이 섞이는 과정을 보는 것. 앞서 지루해하던 아이의 반응 역시 180도로 바뀌어 있었다. 꼬불꼬불이 나라. 경태가 빵꾸 날 때까지 너무 신나게 문질렀네. 도구만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의 동작은 앞선 시간과는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까랑은 다르게 너무 재밌게 하네. 이거 깔고 하는 아까 명화 감상할 때보다 지금 저희가 그 얼음 물감을 가지고 매체를 바꾸니까 아까는 굉장히 주저하고 자기 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미숙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체를 바꿈으로써 아이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다양성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것. 저희가 보통 개인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을, 좋아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런 그 그림의 매체가 되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잘게 부수기도 하고 문질러 보기도 하고 또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창의적으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보고 그 속에서 아이의 창의성이라든가 강점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되지? 요걸 갖고서 구멍을 뽕, 이게 단추같이 구멍을 뽕 뚫어서 실을 끼워갖고 요즘에 이런 놀이 있지? 떡 벌어지면서 이게 어린아이들에겐 어려울 수도 있을 생태목공 수업. 하지만 배우는 아이들은 상당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 너무 빼주면 잘 부러지겠지? 망치질할 때 이게 손이 막 진동같이 막 떨리고 이게 박을까봐 겁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밀 때도 재밌기도 하고 소나무 향기가 좋고. 젓가락 같은 걸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체험하는 이 생태목공 수업은 아이들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 흠집을 내서 똑 자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요즘에 머리로 배우는데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오감으로. 그러니까 냄새도 맡아보고 손동작을 움직이면서 이 손만 해도 이 5개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 제일 그 신경이 많아서 이 손가락을 많이 쓰거든요. 엄지하고 이걸 사용함으로써 그 두뇌 발달이 되죠. 요즘에 플라스틱 놀이감이 아니고 나무로 된 자연물 놀이감을 또 만들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보니까 성취감도 있고
저는 그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은 아마 몸으로 움직이는 교육으로만 꽉 채워도 아마 우리나라 노벨상 받을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을 부모의 관심과 학습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그 다음은 교육자가 얼마나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용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그 가볍게 이렇게 애들이 간직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언어 지능 영역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공간 지능의 그러한 영역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아서. 다중지능학회는 교사들이 솔선해서 만든 다중지능 연구의 모임이다. 교사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연구한다. 감격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책이 한 권이 됐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수가 많거든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해봤는데 40명의 아이들의 그런 각각의 학습 양식이나 행동 양식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한 가지 잣대가 아니라 다지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잣대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열린 것 같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부를 해라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공부라는 것이 책상에서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친구들한테 정다운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공부고 노래 부르는 것도 공부고 이렇게 공부의 개념이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 개발이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개념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상투항토 뭐 내가 너를 써주겠노라 뭐 이렇게 네, 되게 재밌게 만들었고 오늘날의 뮤지컬과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정보가 흘러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굵고 두껍게 만들어서 하루 동안 하는 일들을 서로 한 달에 2번씩 벌써 10여 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이 모임을 통해 교사들 스스로도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개방화되고 다양화된 선진식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통 아이들이 글을 쓰거나 문제를 풀거나 하는 것들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많이 학업 성취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기는 뭐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8가지 지능으로 폭을 넓혀 놓으니까 그 안에 분명히 나는 어느 한 가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잘하는 아이구나, 내가 머리가 좋은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존감이 높아진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20여 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윤옥인 선생은 지난 10년 동안 다중지능 이론을 습득하고 응용시켜 지금은 실제로 수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자기 장래의 희망이 어떤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을 노력할 것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판사가 되고 싶어서 판사는 논리적으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 지능이 꼭 필요한 것 같아 논리수학 지능을 노력하고 싶고 그리고 판사는 이렇게 말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 지능을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 논리수학 지능과 언어 지능과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또 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할까요? 나는 이게 제일 높은데 자연탐구 지능이 약점이고 미술은 발음 못하는데 색칠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고 이 반의 아이들은 모두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적절히 활용해 가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다중지능 이론 적용이 가능했던 건 윤옥인 선생의 남다른 의욕과 학습관 덕분일 것이다. 약하다, 또 흥미가 뭐다, 취미가 뭐다 하는 게 이제 조금 대체로 나와 있는 거거든. 이걸 봤을 때 희원이가 정말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었어? 그 자연탐구지. 자연탐구 지능이 이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런 관계가 있네. 그래요. 존경하는 인물로 누구를 썼을까요? 저 이혜영. 매일 봐요? 네. 오늘 희원이가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게 있네. 그 IQ 테스트 하는 것처럼 항목별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에는 높고 이 부분에 낮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해주기를 많이 바라는데 부모들도. 그런데 다중지능 이론 안에서의 평가라는 것, 또 그 지능 영역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깊이 있게 대화를 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수행에 관한 것을 평가를 해야 되죠. 5월달하고 3월달하고 한번 비교. 와. 윤옥인 선생은 어때요? 아이들 모두를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죠?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이 원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 신문에서 본 거, 어제 TV에서 본 거, 오늘 아침에 본 거 발표해 주세요. 1985년 7월 10일 생인 박주영은 자신의 20살 생일인 알카에다라는 자가 어제와 영국 오늘의 런던을 뉴스를 보고 세 군데 직접 테러를 이야기를 해보는 저질렀다고 뉴스 말하기 동아리를 비롯해 아이들이 직접 야채를 심고 가꾸면서 자연을 체험해보는 자연탐구 동아리도 운영 중이다. 야, 풍성아. 뭐? 개미굴. 개미도 죽이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개미굴. 네, 개미굴 파츠. 이 동아리 아이들은 서로가 힘을 합쳐 야채를 가꾸면서 자연을 학습함은 물론 협동심과 동질감도 자연스럽게 익혀가고 있다. 콩벌레 여기 있어. 여기네. 콩벌레 여기 있어. 여기. 아, 내 호박. 야, 뭐가 있는 거야? 설명해봐. 가지. 환상적인 의사? 의사가 환상적이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 그것도 멋있겠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여기다가 고무차를 가지고 표현해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술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의견도 교환할 수 있는 공간 지능을 위한 동아리도 운영되고 있다. 공공장소 같은 거. 나 놀러 가야지. 나도 놀러. 오늘은 홍승환이하고 윤호영이가 나도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이 반의 또 하나의 색다른 수업인 나도 선생님 시간. 이 수업 동안은 학생들 스스로가 직접 교사가 되어 친구들을 가르치게 된다. 실제로 선생님처럼 자신이 수업 준비를 하고 직접 발표 진행도 해봄으로써 리더십을 기르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과정들을 통해서 통솔력과 사회성을 비롯해 내재돼 있던 다양한 능력들을 키워주는 장점이 있다. 이것으로 2005년 7월 8일 그녀의 무지개반 재밌고 신나고 판타스틱한 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자기 좋아하고 흥미로운 것을 하게 되면 애들이 더 다른 애들보다 잘하게 되죠. 잘하게 되면 인정받게 되죠. 결국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있는데 인정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다지능 인증서를 받을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추천을 해서 뽑아준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능 인증서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일지! 네, 일찍이 나오세요. 일진이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뭐가 많이 변했어요? 네. 뭐가 변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침에 수학 시범문도 많이 하고요. 이제 제 이해를 많이 해서 이제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때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었습니까? 아이들 스스로 그리고 친구들에 의해 다중지능이 인정되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인증서는 받는 아이에겐 더없이 큰 자신감이 되고 성취감이 된다. 부족한 게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잘하는 게 뭐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미니가 판사가 되고 싶다네요. 나중에 판사가 되어 있는 미니의 모습 너희 머릿속에 상상 한번 해볼래요? 너무 멋있겠죠? 네, 아주 멋있는 예쁜 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중지능과 아이의 강점 발견의 중요성을 거듭 되풀이해오며 우리는 다중지능 이론이 아이들의 모습에 변화를 주는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부모로부터 강점과 약점을 보완시켜 교육을 받은 어린이. 그런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해 있을까? 다중지능 이론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서원이는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그 놀이터에 가고 싶은 걸 생각한 거 그린 거구나. 서원이는 그 자기 생각을 글로 잘 나타내고 쓴 글을 보면은 어법이나 이런 게 매끄럽게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도 우수한 편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서원이는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서원이의 경우 공간 지능은 강점으로 나타났지만 언어 지능은 약점으로 드러났고 무엇보다 이야기 만들기가 서원이에겐 가장 두려운 과제였다. 서원이가 한번 해보세요. 나 못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의 이야기를 주로 듣기만 했던 서원이는 불과 몇 년 만에 전혀 다른 아이로 바뀌게 된 것이다. 발표할 어린이 없나요? 서원이 해볼 거예요? 네. 하영이는 생각하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놀지 아니면 외가의 참기름을 가지러 갈지 망설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같이 외가의 참기름 가지러 갈래?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서 하영이는 친구들과 같이 외가의 참기름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자, 지금 단순히 갔느냐 못 갔느냐만 하지 않고 같이 가는 방법을 생각해내서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잘했어. 교사들은 서원이를 친구들에 비해 논리력과 표현력이 풍부하다고 말한다. 글 내용에서도 다른 아이들은 단지 심부름을 갔느냐 안 갔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서원이는 이것을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갔다 와서 놀았다. 그리고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좀 창의적이면서도 논리에 맞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있어서도 서원이는 강점을 보인다. 어려서부터 강점을 키워온 덕에 또래와는 다르게 공간 활용력을 갖춘 것이다. 그림을 그리다가 다시 그린다거나 잘리는 경우가 많은데 서원이는 여기 멀리 보이는 분리수거를 잘하자라는 그 멀리 있는 배경이랑 가까이서 자기가 가까이 보여야 할 것들은 가까이 보이고 멀리 있는 친구들은 멀리서 자기네들이 각자 행동을 하는 거를 미리 다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려요. 갑자기 그리다가 충동적으로 그만둬야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서원이를 가르치는 교사들 역시도 평범한 또래들과 서원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서원이가 지속적으로 다방면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가정 내 학습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좀 닮아서 그랬으면 내림수 안 했구나? 올림수. 그치? 그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 서원이 생일 축하해. 그래. 별다른 건 다른 거 없었고, 그러니까 서원이가 보통 이렇게 호기심 뭐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에 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많이 해줬던 게. 그래서 나 이거 알아, 안 할 거야. 안 할 건데 내가 한다? 응. 아빠가 맞지? 성환아. 아, 내가 먼저 할래. 가위바위보! 서원이 서원이는 약점을 보완하고 학습하여 좋은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만약 서원이에게 유전적인 지능이나 환경이 갖춰졌더라도 그 능력을 찾지 못했다면 분명 흙 속의 진주로 남았을 것이다. 부모와 교사가 그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줌으로써 아이는 더 큰 빛을 발하게 된 게 아닐까. 서원이의 경우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이라는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 만들어낸 결실임을 새삼 확인한다. 아, 내가 먼저 할래. 가위바위보! 아이들이 즐겁게 원하는 학습을 하고 그 안에서 자신감과 능력을 찾아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과제이며 결코 쉽지 않은 부모의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에 관한 능력과 재능을 파악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야말로 학습의 기본이며 시작임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많이 가르치겠다는 욕심이 앞선 부모들. 아이의 바람보다는 자신의 바람을 먼저 앞세우는 부모들. 지금 당신의 아이는 과연 어떤 지능이 우수한가?